베트남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또 혐한을 하며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양력. 지금 베트남에게 딱 어울리는 말인데요. 국가 간의 외교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한국은 은혜는 잊지 않지만 만약 우리에게 이빨을 보이는 이들에겐 더없이 잔인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러한 한국의 국민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요. 최근 베트남이 한국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한마디에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이러한 배짱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은 1970년대 필리핀만큼만 잘 사는 나라가 되자 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 빈곤 국가들 중 하나였지만 이는 이제 아득한 옛말이 되었으며 세계 경제 순위 11위로 국제무역과 산업화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수출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군사력에서도 6위에 올라섰고 최근 중국도 포기한 SLBM 발사에 성공하는 등 이제는 중국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경제력, 국방력, 문화력 등 모든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지만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무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사실 베트남은 최근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영토도 한국의 3배에 달하며 인구수도 2배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 향후 20년 안에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며 심한 국뽕에 빠져 있는데요. 한국이 일명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한국보다 넓은 영토나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나라도 절대 한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국민성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십 년 동안 차별과 멸시, 그리고 경쟁을 극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희생만으로 모든 나라가 한국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또한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며 후손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 기적은 베트남이다 라며 베트남의 최근 경제 성장을 주목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희생만으로 모두가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에는 한국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 투자에 있어 한국은 누적 투자 1위인 국가이며 삼성, LG 등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이 아니어도 일본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성장은 멈출 수 없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는 일본에 대해 모르는 그들의 무지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일본은 베트남에 빨대 꼽고 단물 다 빨아먹으면 뒤도 안 돌아볼 나라이기에 베트남은 한국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매번 한국이 필요할 때만 찾고 배신을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세계의 주목을 받다 보니 지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뻔뻔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베트남의 모습에 공산주의 국가와는 손절이 답이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을 떠나지 않는 이상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다. 등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한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벌어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2차전 홈경기에서 호주에 0대1로 패하며 사우디아라비아전에 이어 2연패를 하자 아시아 1위인 일본인 감독을 영입하자 베트남의 국격에 어울리는 감독을 뽑자 등 망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박항서 매직이라 불리던 시절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메시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도 박항서 감독을 생각하면 베트남을 응원해야겠지만 배은망덕이 딱 어울린다며 베트남이 보여준 치졸한 모습에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역사상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베트남 축구 역사에 올렸으며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통과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오른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예선에서 만난 상대는 한국도 상대하기 버거운 호주였습니다. 최종 예선에 올라가더니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르기라도 바란 것일까요? 베트남이 한국에게 보여준 모습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베트남이 한국에게 벌이는 뻔뻔하고 황당한 모습에 과연 베트남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현재 베트남에서 대유행이 다시 확산하면서 계속해서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베트남 복수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총리가 삼성전자 생산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백신 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백신 확보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베트남은 황당하게 한국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베트남이 한국을 마치 호구로 보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베트남이 핵심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코로나 검사뿐 아니라 백신 구입 비용 부담까지 한국의 기업에 요구를 해 백신 기금으로 한국 기업들에게서 뜯어낸 액수는 1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외국 기업들 중 베트남 방역에 가장 많이 기여한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한술 더 떠 한국 정부에게 백신 지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태국 외교부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현재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백신 협력 문제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지난 28일 태국 매체 방콕 비즈니스와 내셔널 타일랜드 등 태국 매체에 따르면 한국 측은 한국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쯤이면 태국에 백신을 공급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매일 신규 확진자 사례가 1만 명이 넘는 등 최근 대유행이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겨우 인구의 7%만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만큼 백신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태국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주 태국 대사관은 9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수도 방콕을 비롯한 태국 6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 용사 66명과 그 자족들에게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영웅을 위한 행복, 꾸러미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뻔뻔하게 한국 정부에 백신 지원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이를 무시했고 오히려 태국에게 아낌없는 선행을 하자 베트남 측은 공안 검문소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이 탄 버스를 멈춰 세우고 갑자기 하노이 진입 허가증을 요구하며 이동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한국인 탑승자는 2주간 격리를 모두 마쳤고 추가로 제시할 서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동 허가를 요청하였지만 베트남 공안은 한국인 탑승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한국 대사관 영사가 현장에 도착한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이동허가를 내주는 옹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쯤 되면 한번 해보자는 소리일까요?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